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그 의치안 정시 전략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의학 계열 중에서 그 의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을 좀 치르시고 많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수능이 좀 전에보다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거고,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재학생들에게 많이 좀 어려움이 와닿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아니면 상위권 학생들이 그 의치안을 지원을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가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의학 계열은 의대, 치대, 한의대.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그 서울에 있는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부터 해가지고 그 제주에 있는 제주대까지 총 39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치대는 그 경희대, 서울대 그 학사학사 그 통합과정, 거기에서부터 그 부산대 학사, 석사 통합과정까지 총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대도 그 경희대와 그 다음에 부산대, 동의대 그 총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그 상당히 좀 많은 대학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표는 뭐냐 하면요. 그 대학별로 의대, 치대, 한의대가 이제 그 설립된 그 대학에 대한 이제 표를 하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한눈에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로 나눴을 때 쭉 보면은 경희대라든지 원광대,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의대, 치대, 한의대 모두 이제 다 설립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의대만 아니면 의대와 치대만 아니면 이제 별도로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 한의대만 이제 그 개설이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보시고 내가 그 어떤 성적에 맞춰서 의대라든지 치대, 한의대 어느 쪽에 좀 지원을 할 건지 요거를 이제 조금 간략하게 그 예시를 들어서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과 2년에다가 본과 4년 해서 6년제 과정인데 그 학사 석사 통합 과정이라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학사 3년에다가 전문 석사 과정 4년 해서 그러니까 6년이 아니라 총 이제 7년을 배우는 거죠. 그 대학으로 보면은 그 서울대 치의학 학석사라든지 전남대 치의학 학석사, 그다음에 부산대 치의학 학석사, 한의학 학석사 이렇게 그 4개 이제 대학이 그러니까 3개 대학에 그 4개 이제 그 치의학 학석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올해 2022학년도 의학계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우선은 그 올해 이제 좀 큰 이슈가 뭐냐면은 그 대학별 군 이동이 이제 조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뭐 서울대가 가군에 있던 것이 낙원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연세대라든지 고려대 같은 이제 대학이 군이 이제 낙원에서 가군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별의 군 이동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년도에 이제 그대로 있던 그 군이 아니라 군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지원 패턴에 그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군 이동에 대해서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다 군을 바꾼 거는 아니고요. 몇몇 대학들이 군의 이동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시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충원이라든지 그게 다 끝나게 되면 그 최종적으로 그 완벽하게 이제 다 채워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그런 그 인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얼마만큼 이제 이월이 됐는지 요것들 좀
반드시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발표됐던 인원보다는 어쨌든 2월이 된다라고 하면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점수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내가 이제 뭐 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 영어, 뭐 탐구, 특히 이제 뭐 과탐을 좀 주로 이제 많이 볼 텐데 그 과목들에 대한 이제 그 반영 방법들이 어떤 대학들은 뭐 국어 20%, 뭐 수학 30%, 영어 20%, 과학 탐구 30%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꾸준하게 그냥 25, 25, 25, 25 이렇게 1대 1대 1로 가는 그런 이제 그 반영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그 유리한 그 반영 비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예, 그런 대학을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의 이동도 있지만 또 전년도의 입시 결과도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전년도에 뭐 입시 결과로 뭐 군이 바뀌었으니까 완전 무시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뀐 군은 바뀐 군대로 있지만 그대로 이제 그 군에 그 지속되어 있는 이제 그 학교들도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도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해서 그 입시 상황을 좀 예상을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연계 그 최상위권에서 그 약대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학부로 이제 6년제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약학대학이 약간 좀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 이제 모집하는 의예과는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에 큰 뭐 어떤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뭐 치대라든지 한의대 이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대학에 따라서 그 약간 좀 차이가 그 약학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꼼꼼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점수를 잘 계산을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이제 그 의대, 치대, 한의대에 대한 뭐 특징이나 변화, 예, 요걸로 이제 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가 그 2022학년도에 정시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배치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라든지 연세대가 또 나군으로 이제 싹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의대 중에서는 그 가군의 아주대하고 다군의 인하대를 제외하고는 가군은 나군으로, 나군은 가군으로 완전히 이제 모집군들이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의 어떤 인원들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나군의 선택의 폭이 약간 좀 좁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좀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도하고 충청권 이쪽은 이제 그 연세대 미래가 이제 그 가군에서 나군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가톨릭 간동대학이 그 다군에서 또 나군으로 또 옮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 건대 글로컬, 이제 충주에 있는 그 건국대 글로컬 의대가 학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나군에서 또 16명을 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남권 의대 같은 경우는 또 울산대가 가에서 나로, 아니죠. 나에서 가로, 그 다음에 부산대가 가에서 나로, 이제 변경을 이제 그 해서 군별의 어떤 그 대학 수에 대한 그 인원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간동대학, 그러니까 가톨릭 간동대학이 다군에서 이제 나군으로 이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군에 상당히 조금 좋은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그 합격 커트라인이 다군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좀 낮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다군의 의대가 전년도까지는 9개 대학이 있었는데 그 가톨릭 간동대학이 나군으로 옮기다 보니까 8개 대학으로 줄면서 그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치대라든지 한의대 중에서는 그 수도권 소재 대학인 가천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만 그 모집군이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 작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해 이제 그 2022학년도 의학계열 선발 인원이
그 총 한 4,865명으로 정시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965명 정도를 그 선발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시에서 모든 인원을 100%다 뽑은 다음에 정시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수시에서 그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그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보다는 조금 더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등이 그 정시 인원을 좀 늘리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조금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도 16명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의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3 수험생들이 어떤 그런 뭐 일시적으로 뭐 증가를 했지만 어떤 건대 글로컬이 이제 학부로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약대도 6년제로 전환이 되면서 좀 인원도 이제 조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느 해보다는 약간 조금 유리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 약학대학으로 이제 분산이 되다 보면 의대나 치대, 한의대, 그 좀 밑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다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그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학들 보면은 뭐 수능 100%를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전년도 그 한양대 의대가 학생부 반영을 이제 올해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제 반영을 했지만 올해 이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정시는 대부분 수능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선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학마다 보면은 그 어떤 예비 의사들을 위해서 그 인적성 평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그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치대에 그 학석사 과정도 인적성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이 인적성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의 그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지만 보통 이제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격 여부의 판정 기준으로만 활용이 된다는 거고요. 단지 그 아주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연세대, 가톨릭대, 간동대 같은 경우는 면접 점수가 좀 반영이 된다는 거. 요 세 개 대학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단계별,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그 전형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 연세대 의대 면접 평가는 우선은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을 평가하는 현장 대면 면접, 그냥 대면 면접이에요. 그리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학 수학에,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충분히 어떤 이제 그 과정을 잘 이제 뭐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그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을 실시한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연세대 지원 시에 요거를 좀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교 그 대학별로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국대, 동국대 경주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동국대 경주에 있는 그 의대는 수학 반영 비율을 5%를 좀 줄이고 대신 그 5%를 그 탐구 반영 비율로 좀 5%를 좀 늘렸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대 의대는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을 5%를 줄이는 대신 영어 비율을 좀 10%로 조금 늘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그 영어를 최저 기준으로만 반영했던 것을 올해 이제 완전 폐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와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율을 10% 줄이고 영어 영역을 30%를 좀 늘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반영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아 보인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대 의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수학 반영 비율이 45%로, 그러니까 45%로 상당히, 그러니까 가장 좀 높게 이제 그 수학 반영 비율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명대, 동아대, 뭐 인제대, 의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25%.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학 반영 비율이 25%로 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수학 성적에 따른 그 유불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수학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 학생들은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대, 의대와 치대는 그 탐구 반영 비율이 15%로 가장 낮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라든지 그 탐구 그쪽에 어떤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데, 조선대, 의대와 치대 같은 경우는 탐구 반영 비율이 15%로 가장 낮고, 거기에다가 또 특히나 그 탐구 같은 과목이 거의 이제 두 과목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조선대, 의대와 치대는 그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 그러니까 좋은 걸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탐구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조금 부족한 학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의대도 마찬가지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강원대 의대는 수학의 미적분 또는 기하,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지정을 해서 이 과목 성적에 10% 가산점. 그러니까는 또 대학마다도 이제 또 그런 그 과목별로 그 가산점을 줘서 좀 이제 학생을 조금 이제 좀 더 점수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의대 등은 그 과탐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또 그 과탐을 선택할 때 어떤 학생들은 원을 본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투, 아니면 뭐 투를 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과목을 뭐 투를 본 학생들도 있고, 서로 다른 과목에 투를 본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대학들마다 그 어떤 그런 과탐을 선택할 때 그거에 뭐 적합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서울대는 예전과 같이 과탐을 선택할 때 서로 다른 분야의 원과 투 또는 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물리원, 화학투, 근데 뭐 물리원, 물리투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양대 의대는 과탐 투 과목에 그 3%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투 과목에 3% 가산점을 주니까 약간 이제 조금 투가 아무래도 좀 인원수도 적고 좀 원보다는 좀 성적이 좀 덜 나오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약간 좀 그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이제 좀 3% 가산점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의대와 치대, 그 다음에 동국대 그 경주에 있는 의대는 과탐2에 5% 가산점을 좀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에 대한 어떤 그 가산점이라든지 그 투를 꼭 반영을 하는 대학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그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열별 분리 선발과 그 교차 지원. 그러니까 뭐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문과 학생들이 뭐 좀 약간 좀 의대로 또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화여대 의대라든지 그다음에 원광대 치대가 계열별로 그 인원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계와 자연계를 이제 분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그 지난해까지 이제 계열별 분리 선발을 했지만 올해는 완전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천향대 의대는 그 확률과 통계 응시자와 그다음에 사탐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과 학생들 같이 미적분이라든지 기화, 그다음에 그 과탐 두 과목 성적을 그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10% 가산점을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뭐 내가 확통과 사탐을 잘 봤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 그다음에 과탐에 그 10% 가산점을 부여해줘서 그 교차 지원 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는 과탐 성적에만 이제 그 두 과목에 5%를 이제 가산을 해주는데
또 화학2라든지 생명과학 2를 그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응시자 전체의 7%를 이제 가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가톨릭 간동대 같은 경우는 그 2 과목을 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가산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한의대 중에서는 그 부산대 그 학석사 통합 과정을 제외하고는 계열별 인원을 분리해서 선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학과 탐구 영역에 응시 제한이 없어서 인문계 학생들도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대 같은 경우도 지난해까지 이제 계열별 인원을 분리해서 선발했지만 올해는 이제 좀 통합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또 통합 선발을 했던 그 상지대학교,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은 계열별 인원을 분리해서 뭐 미적과 기하를 본 학생과 과탐 응시자가 지원이 가능한 뭐 A형은 21명,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 영역에 제한이 없는 B형으로는 15명을 선발을 하니까 특히 이제 그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상지대, 한의대 쪽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지대 같은 경우가 그 다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가군과 나군의 그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다군에 있는 상지대, 한의대 쪽으로 좀 많이 또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 제한이 없어서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 중에는 그 동신대와 이제 우석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위적과 그 기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와 세명대는 위적과 기하와 가탐 영역에 또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 교차 지원할 때 약간 좀 그 본인의 그 유불리,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맞는 그 본인의 그 받은 성적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이제 좀 계산을 해본 다음에 과연 이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고 예, 그 지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의대 쪽으로 좀 먼저 한번 좀 그 보게 되면요. 자, 이제 그 의대 쪽으로 보면 그 가군과 나군, 이제 다군으로 이제 그 나눠졌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년도 가군이었던 경희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나군으로 이제 그 군을 이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천대라든지 가톨릭대, 그다음에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가 나에서 가군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들은 무슨 뭐 강원대라든지 건양대, 충남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가군이었고 올해도 가군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가군과 나군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그 완전 이제 그 바꿔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가군에서는 대략 한 595명 정도,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420명, 다군에서는 190명 정도 이제 그 인원 모집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요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군에 그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틈새 전략, 이제 뭐 혹시 뭐 어떻게 이제 좀 지원할 거냐, 틈새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가군에 그 많은 대학들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가군에 그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세워서 그 가군에 잘 이제 좀 지원하는 그 전략을 좀 그 만들어서 좀 지원하는 것이 잘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군에 있던 그 가톨릭 간동대학이 나군으로 옮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군에 그 대학이 하나가 줄고 인원이 좀 더 줄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그 가톨릭 간동대학이 경희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뭐 건대 글로컬, 연세대 미래 뭐 이제 이런 대학들과 같이 이제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다군에 있을 때보다는 뭐 경쟁률이라든지 점수대가 조금 이제 하락해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가로에 쳐 있는 인원과 그다음에 뭐 언더바 해놓고 이제 그 푸른색의 이제 그 숫자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가로에 쳐져 있는 거는 올해 이제 모집하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푸른색으로 된 거는 이제 전년도에 이제 모집했던 그 인원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군 같은 경우도 가톨릭 대학이 전년도에 30명에서 뭐 37명으로 좀 상당히 조금 많이 늘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26명에서 44명으로. 그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앙대가 이제 40명에서 50명으로.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원이 좀 상당히 조금 많이 늘었던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이 늘은 대학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학 계열을 정시에서 이제 선발하는 이제 그 방법, 그러니까 뭐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 우선은 그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성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아까 그 인적성 면접은 어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냥 평가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활용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들마다 어떤 대학들은 표준 점수만 갖고 이제 선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 아니면 그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을 하는데 그 100분위를 그냥 오로지 그냥 그 100분위 성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네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로 또 다시 환산을 해서 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오로지 그냥 100분위만 가지고 그 반영하는 대학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 그 동점자가 많이 이제 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100분위를 가지고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은 좀 잘 이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능 100에 여기는 이제 뭐 인적성 면접은 없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40명 뽑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하고 국어는 20%, 그다음에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35%, 그다음에 영어는 15%, 과탐은 두 과목을 반영을 해서 25%, 그다음에 한국사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비고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좀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대 같은 경우는 뭐 과탐에 대해서 동일 과정, 그러니까 동일 과목 1, 2에 대해서는 미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원, 화투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연세대가 올해 그 단계별로 해서 1단계에서 그 수능 100%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0%와 면접 10%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인원 그 44명을 이제 뽑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좀 그 수시에서 좀 넘어오게 되면 인원은 조금 더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그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22.2%, 그다음에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33.3%, 영어는 11.1%, 과탐은 33.3%. 근데 과탐도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쪽 앞에 있는 표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그 수학에 대해서 많은 대학들이 거의 한 30%나 40%,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수학과 그리고 또 과학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제 조금 반영을 한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표에 보면은 그 아주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그 수능 95%에 인성 면접 5%로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투 과목에 대해서 5%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는 20%, 근데 미적이라든지 기하라든지 확통 어느 거랑 상관없이 3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3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을 본 학생 누구나 똑같이 20%를 반영을 하지만 미적과 기하를 본 학생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과탐 그 두 과목에 대해서 10% 가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섣불리 좀 지원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위험이 있죠. 그런데다가 또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이 아니라 다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다군에서는 기껏해야 이제 8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좀 학부로 이제 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동대학, 강원대학도, 그러니까 그 대학마다 이제 어떤 그런 수학이라든지 과탐에 그 가산점을 주는 대학, 예, 이것들도 꼭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뭐 계명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국어도 25%, 그다음에 미적하고 기하도 25%, 영어도 25%, 그다음에 과탐도 25%, 예, 동일하게 1대 1로 이제 좀 반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또 여기는 이제 또 100분의 1을 좀 반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경상권에 있는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뭐 동아대 같은 경우도 미적이라든지 기하가 25%, 인제대도 뭐 25% 정도를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수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대학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대에 그 활용 지표라고 있잖아요. 뭐 표준 점수만 갖고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뭐 표준 점수와 그 대학의 어떤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표준 점수와 100분이 오로지 100분위만 반영하느냐, 예,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 우리가 성적표에 보면은 이제 예전처럼 어떤 그런 다른 일반적인 그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보는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는 뭐 원점수라든지 뭐 과목의 평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하게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면 6월이나 9월 평가한 모의고사와 같이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지 아니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지 이제 그것들도 또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년도까지는 그 표준 점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100분위, 그러니까 그 탐구에 대해서는 그 변환 표준 점수를 했다가 올해는 서울대가 완전히 뭐 국어라든지 수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도 무조건 다 표준 점수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인제대, 한림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원광대, 고신대, 동국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00분위를 그냥 오로지, 왜냐하면 이제 100분위를 이제 변표를 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그 탐구 과목이 뭐 물리학부터 해가지고 지구과학까지 1, 2에서 총 8개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8개 과목 중에서 또 그거를 또 선택한 학생들이 다 다르고 또 모집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의 어떤 유불리를 어느 정도는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네 대학에서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 표준 점수하고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오로지 표준 점수와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 그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좀 상당히 조금 많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만 갖고 하는 거는 단국대학교, 예, 그 천안에 있는 의대고요. 그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가천대, 강원대, 건양대, 조선대, 간동대, 건국대, 영남대, 을지대, 순천향대, 제주대, 계명대학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표준 점수는 약간 좀 그 학생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조금 넓을 수는 있는데 그 100분위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점수에 따라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00분위 쪽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학에서 이제 내가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를 보면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그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그 내 점수, 뭐 표준 점수라든지 100분위를 좀 집어넣고 그걸 갖고 이제 좀 계산을 해봐서 내가 그 몇 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영어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뭐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특히 이제 뭐 강원대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뭐 여기서처럼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과
그다음에 또 미적분을 선택을 했고 영어, 그다음에 물리학 1, 생명과학 1 이렇게 이제 했던 학생들이 그 미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과탐에 그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수에 대한 가산점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도 뭐 가산을 할 거냐, 감점을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수들도 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500점 만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산점까지 포함이 되면 그 5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이 100분의 1을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뭐 어떤 걸 또 반영하느냐, 그것들도 좀 그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와 이제 100분의 1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이제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떤 그 뭐 미적이라든가 수학이라든지 과탐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걸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산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영어에 대한 거, 뭐 내가 1등급을 맞은 학생과 2등급을 맞은 학생, 요것들도 꼼꼼하게 이제 조금 그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충남대 같은 경우는 그 300점 만점에 이런 식으로 뭐 언어는 한 75점, 미적분은 135점, 그다음에 그 과탐은 90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내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느냐. 그랬을 때 전년도에 그 지원했던 학생들의 점수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비교를 해서 그 지원 전략을 세우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합격률에 훨씬 더 좀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양대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그 영어에 대한 비율이,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을 맞은 학생하고 2등급을 맞은 학생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에서 보시면은 밑에 보면 뭐 영어의 등급이 뭐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6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환산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를 20%를 반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 100점은 이제 뭐 200점이 되겠지만 98점 같은 경우는 뭐 0.1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2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4점이 깎이는 이제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영어 성적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건양대에 지원을 했을 때 뭐 절대로 유리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리함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또 영어에 대한 그 내가 등급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또 영어도 그 1등급을 받는 학생의 그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해도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21학년도 의회의 추합의 좀 인원을 좀 살펴보는 건데요. 당연히 서울대는 들어가면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합이 이제 제로가 되는데, 좀 문제를 이제 좀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그 34명을 모집을 했는데 추합이 94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많은 인원의 그 어떤 그런 추합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 경희대가 올해는 이제 그 가군에서 나군으로 갈아타잖아요. 근데 경희대에 94명이라고 하는 그 추합의 인원이 나군에 있는 뭐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한양대, 가천대를 포함을 하더라도 94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그 추합이 많이 나왔던 경희대가 나군으로 옮기면서 뭐 연세대, 가톨릭대 이제 이런 대학이 가군으로 옮겼을 때 과연 이제 그 나군에 있는 그 경희대가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추합이라든지 점수대가 형성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보면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대학들 아무래도 이제 그 가군, 나군보다는 다군에 있는 대학들이
그 추합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조금 더 많죠. 왜냐하면 어쨌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가군과 나군에 비해서 다군에 있는 대학들의 그 최초의 점수는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가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또 가군이나 나군 아니면 뭐 또 의예가 아니라 아니면 치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약학이라든지 이제 그쪽으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추합의 인원은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의예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가를 이제 좀 참고해서 보는 건데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무조건 우리가 그 제일 중요시할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종이 배치표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대학별로 환산 점수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점은 어느 대학교 의예과 또 몇 점은 어느 대학교 의대나 치대나 뭐 한의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종이표에서 그 어떤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어느 대학은 수학을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어떤 대학은 또 뭐 수학을 좀 적게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그 어떤 그런 70%컷 정도가 몇 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됐었느냐 요걸 갖고 좀 지원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충원율이 그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제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원율이 없었지만 이제 뭐 계명대 같은 경우는 뭐 264% 정도 이제 좀 그 충원율이 상당히 조금 많이 높았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충원율이 좀 많이 되는 학교들도 그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어떤 그런 뭐 최초에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서 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좀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동국대 경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대, 울산대, 뭐 연세대 서울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충원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70%의 컷, 예, 그런 점수들이 있으니까 요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점수가 오로지 이제 전년도와 올해가 좀 맞다라는 건 아니고 대략 이제 그 계산을 했을 때 요 정도 라인에는 어느 정도 조금 포진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승산이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좀 참고로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촘촘하게 돼 있죠.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학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특히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도 그 일반 전형, 그러니까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뽑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지역 인재 전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 전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이 좋았을 때는 뭐 지역 인재 전용으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좀 그 지역에 있는 그 의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은 약간 좀 분산이 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그 뭐 충원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경쟁률 그리고 또 경쟁률도 상당히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경쟁률이 그 3개년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냥 꾸준하게 뭐 3대 1이다 그러면 3대 1, 뭐 4대 1, 뭐 3대 1, 뭐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대학들도 있고요. 어떤 대학들은 그 해에 따라서 그 퐁당퐁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는 경쟁률이 높았는데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또 경쟁률이 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전년도에 낮아졌네 해가지고 또 경쟁률이 좀 높이 쓰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학들이 최상위권 의대보다는 좀 뭐 중위권이라든지 밑에 있는 이제 그 의예과에서 많이 이제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니까 그런 경쟁률 추이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약대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에 대한 그 점수대라든지 경쟁률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진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치대 쪽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는 그 가군에서는 그 나군에 있던 연세대가 이제 가군으로 옮겨서 연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은 또 가군가에 있던 경희대,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겨서 경희대, 서울대, 단국대, 천안, 원광대
그리고 다군에는 유일하게 강릉 원주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의대라든지 치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다군에는 그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그 가군에서 의대 같은 경우는 좀 가군에 조금 인원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치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나군이 이제 경희대하고 서울대가 이제 그 낙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조금 늘었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또 그 뭐 전남대라든지 전북대, 조선대 같은 경우는 일반의 그 학생도 뽑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도 뽑으니까 예,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치대도 그 의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시를 이제 선발하는 방법들이 어떤 뭐 수능 전형을 100%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인적성, 그러니까 적인성 면접을 볼 거냐. 이제 그런 대학은 지금 현재로서는 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그 학석사 그 통합과정만 이제 그 적인성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의 변화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지표는 뭐 100분이냐 표준점수를 반영하느냐, 그리고 아까도 본 것처럼 그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 탐구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을 얼마만큼 나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어떤 거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혹시 주는 대학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도 그 참고를 해서 그 내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좀 꼼꼼하게 그 하나씩 어쨌든 이제 뭐 그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이제 그런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1점, 2점 차이로 이제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0.1점, 뭐 0.2점 차이로 충분히 이제 많은 학생들의 어떤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점수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체크를 해서 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치대 중에서도 이제 그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그 미적이라든지 확통, 예,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하지만 문제는 그 과탐만 이제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이과 쪽에서 이제 확통을 반영한 학생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문과 쪽 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광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인문은 이제 4명,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34명으로 해서 그 계열별로 이제 국어라든지 수학을 그 반영하는 반영 비율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좀 지원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커트라인도 아까 본 것처럼 뭐 강릉 원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선대학에 있는 그런 커트라인, 그러니까 경쟁률과 그 다음에 충원 인원, 아무래도 이제 좀 의대보다는 좀 충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충원 인원이 좀 그나마 좀 되는 대학이 그 강릉 원주대 한 1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가 뭐 인문 쪽에서 이제 100%, 그 다음에 그 조선대 같은 경우가 100%.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충원률을 보이는 대학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치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대 부분도 좀 이제 뭐 상위권에 있는 치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그 점수에 대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약대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상위권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좀 그 치대라도 약간 좀 중하위권에 이제 위치한 치대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대도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좀 잘 고민해서 좀 지원해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의대학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의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한의대는 그 나군의 인원이 좀 훨씬 조금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그 치대와는 달리 그나마라도 상지대와 동국대, 경주가 다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군에서는 그 나군에서 넘어온 가천대, 대전대, 동신대. 그다음에 나군은 경희대, 세명대, 대구 한의대, 동의대, 부산대, 뭐 우석대, 원광대. 그다음에 다군은 상지대, 동국대, 경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대학들이 이제 그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정시 이제 선발 비율을 보면은 다른 그 대학, 그러니까 뭐 의대라든지 치대에 비해서는 그 한의대 같은 경우는 그 문과와 이과로 이제 좀 구분을 많이 져서 이제 뽑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낙원에 있는 이제 군으로서 수능 100%를 반영을 하고, 뭐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뭐 25%, 그다음에 미적이라든지 확통, 그다음에 35%, 영어 15%,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뭐 20% 이제 과목수 해가지고 두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죠.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화와 이제 영어, 이제 그다음에 과탐 이렇게 딱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지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신대학이라든지 우석대학 같은 경우는 뭐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 그 학생 시험 본 학생이나 아니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본 학생 똑같이 다 선발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본 학생들에 관해서는 이제 5%나 10%를 이제 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문과인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서 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다 뽑는다 그래서 갈 거는 아니죠.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제 그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서 약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약대라는 어떤 그런 그 큰 어떤 이제 포지션이 이제 올해 이제 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약간 좀 그 한의대 같은 경우도 낮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문과 학생들도 어느 정도 좀 성적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대구 한의대, 뭐 동국대 경주, 뭐 부산대 학석사, 뭐 통합과정이라든지 동의대, 거의 다 보면은 부산대를 빼고는 웬만한 대학들이 그 한의대 같은 경우는 문과와 그러니까 인문과 자연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선발을 하니까 이런 점들도 충분히 숙지를 좀 잘해서 좀 지원 전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한의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트라인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가천대 같은 경우가 충원율을 봤을 때는 한 전년도에 한 131% 정도, 그다음에 그 대전대 같은 경우도 한 127%,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 이제 자연계열 쪽이죠.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좀 다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한 197% 정도, 좀 상당히 이제 조금 많은 이제 그 충원율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뭐 동신대라든지 동의대 이제 이런 대학들도 보면 뭐 부산대 같은 경우도 한 117% 정도 이제 좀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요. 상지대는 당연히 이제 다군에 있다 보니까 뭐 330%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충원율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가 어떻게 이제 좀 되면서 그 모집 단위의 인원이 얼마만큼 늘었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리고 또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전년도에 어떤 충원율이 얼마만큼 돌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좀 그 하나씩 좀 보면서 좀 그 지원 전략을 가군, 나군, 다군을 세운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뭐 최초의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좀 명심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약대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대는 이제 의학 계열은 아니죠. 뭐 의치 안에 이제 포함되는 거는 아니지만 올해 이제 그 약대가 이제 그 학부로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약대의 어떤 그런 그 발전 이제 어떤 전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그 약학대학은 서울에 있는 가톨릭대, 경희대, 덕성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까지
총 이제 37개 대학에서 그 약대를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뭐 한의대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약학대학은 여대가 상당히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예, 이 네 개 대학의 여대가 그것도 약학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그 여학생들이라면은 이제 그 여대 쪽으로 그 약대 지원이 상당히 조금 많아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약대 이제 그 교육 과정은 뭐 간단하게 뭐 1, 2학년 때는 그 약학 기초에 대한 이제 교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3학년부터 6년까지는 뭐 공통약학이라든지 임상약학, 산업약학, 그 다음에 뭐 어떤 약학 실습,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7개 대학 내에서 정시에서 전체 인원의 한 44.9%, 거의 한 45%인 783명을 선발을 하죠. 근데 이제 올해 약대도 수시를 이제 치렀기 때문에 그 수시에 대한 인원이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783명보다는 좀 더 인원이 좀 풍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그 계열로 봤을 때 좀 참고할 거는 뭐냐면 충북대하고 계명대는 그 약학대학을 약학과하고 제약학과로 이제 분리해서 선발을 한다는 거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도 약학부를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전공으로 분리를 해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약학과와 이제 뭐 제약학과 모두 이제 어떤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 뭐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것 쪽으로 이제 더 그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거냐. 그랬을 때 약학과는 이제 생명약학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제약학과는 산업약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약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약학대학을 지원했을 때, 내가 약학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뭐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산업 전공, 이제 이런 쪽으로 갈 거냐를 좀 이제 좀 선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이화여대 그 미래산업 뭐 약학 전공 같은 경우는 약학 전공 교육의 토대로 인해서 뭐 인문, 경영, 법, 행정, 뭐 국제학 이제 이런 융복합 교육으로 그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화여대 미래산업 약학 전공을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주로 이제 어떤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좀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충북대하고 이화여대는 같은 군에서 그 두 개의 전공을 선발합니다. 군에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충북대 같은 경우가 뭐 약학과 제약학과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전공을 그냥 군을 분리를 하지 않고 그 같은 군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좀 선발을 하는데, 계명대는 다군에서는 약학과를, 그다음에 가군에서는 제약학과를, 예, 분리를 해서 이제 선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대 같은 경우는 내가 약학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가군과 다군에, 예,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충북대와 이화여대는 어쨌든 이제 군이 그 한 군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또 거기서도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또 그 가군에서 나군과 다군의 이제 그런 약학 계열의 이제 그런 그 모집 대학들이 있는데, 가군을 보시게 되면은 뭐 가천대, 가톨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 빨간 걸로 보면 계명대의 제약이 5명, 그 다음에 다군의 약학이 5명.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제 약학 쪽에 관심이 있고 나 무조건 약대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뭐 이렇게 계명대, 가군과 다군 이렇게 동시에 지원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충북대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충북대도 뭐 약학이나 그다음에 제약을
그 가군에서 뽑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약학과 미래산업약학을 그 같은 군 나군에서 뽑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 위치한 그 약학대학의 뭐 인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군보다는 좀 나군의 인원이 조금 더 많다,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학대학의 특징을 이제 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약학대학이 이제 원래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년을 마치고 나서 그 피트라는 시험을 보고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제 가서 4년을 마치는 거였지만,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이제 그 6년제로 이제 환원이 돼서 이제 학부제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논술 같은 경우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666대 1 정도가 됐고, 뭐 동국대 약대의 어떤 그런 논술도 580대 1 정도로 그 수험생의 선호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학과임을 좀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약대 어떤 선호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의대 선호도가 가가보다 조금 약간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상위권 약대 커트라인은 그 상위권 한의대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약대는 중하위권 한의대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한의대보다는 약간은 조금 그 약대가 점수대가 올라가다 보면 한의대는 조금 그 밑에 있는 그 한의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 뭐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또 최상위권에 있는 그 약대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하위권에 조금, 그렇다고 뭐 하위권이라고 해서 뭐 그 똑같은 이제 그 학과 뭐 치대라든지 한의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뭐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점수대가 조금 낮은 그런 하위권의 어떤 치대라든지 한의대, 수의학과 등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약대 인원이 상당히 조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이제 그런 그 학과에 비해서 그 약학과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그 약대를 선발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지원 판도에 따라서 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뭐 요 네 개 여대가 그 뽑는 인원은 한 208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시에서 또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208명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인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좀 약대로 또 집중적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 어떤 뭐 치대라든지 특히 뭐 한의대 쪽으로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다 보면 좀 그 이유 때문에 점수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정시에서는 아주대를 제외한 전 대학이 수능 100%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는 그 2단계에서 면접을 이제 5% 반영을 하잖아요. 아까도 이제 의대 같은 경우도 뭐 5%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은 미적하고 기하를, 탐구는 과탐을 이제 대부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고려대, 세종, 경상국립대, 그 다음에 우석대는 수학, 이제 확통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탐구는 과탐을 이제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뭐 교차 지원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36대는 수학 및 그 탐구 영역에서는 응시 제한이 없는데,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 그 다음에 그 과학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문과 학생들을 뭐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해서 응시 제한이 없다고 해도 약간 좀 뭐 불안한 거는 이제 좀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대 약대는 유일하게 그 계열별로 분리를 해서 자연 9명, 인문 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차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그 인문계 학생들도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인문 3명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그 이과 학생들이 이제 오질 않고 하여튼 그 문과 학생들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데다가 많은 학생이 몰리다 보면 뭐 경쟁률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커트라인은 상당히 조금 높게 그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여대의 그 미래산업약학 전공은 인문, 그다음에 자연계열 모두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해도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을 충족한 그 수험생은 인문계열이라든지 자연계열의 그 반영 비율을 계산해서 높은 쪽에다가 이제 좀 그 지원을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포대는 그 수학, 그 다음에 그 영어, 그리고 국어하고 탐구는 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수, 영, 국어, 탐구 중에 하나 선택. 근데 순천대학 같은 경우는 수탐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국어나 영어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 그래서 이제 일부 영역의 어떤 그런 그 영역 성적이 좀 좋지 못한 학생들이 목포대학이라든지 순천대학에 그 약대를 좀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들은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그 네 개를 다 반영을 하지만 그 목포대학하고 순천대학 같은 경우는 두 개 과목을 공통으로 하면서 두 개 과목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는 뭐 2+1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부 영역에서 한 과목을 완전히 이제 망쳤다. 근데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목포대하고 순천대 그쪽에 이제 약대를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뭐 36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적이나 확통 아니면 사탐이나 가탐 전혀 이제 뭐 구분 없다라고 하지만 미적에 대해서 기하를 본 학생들에서 5%, 과탐에서 3%를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확통을 본 학생이라든지 사탐을 본 학생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약학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냥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본 학생과 영어와 그다음에 과탐 이제 본 학생을 하지만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뭐 국어와 그다음에 미적과 기하나 아니면 공통으로 뭐 미적과 기하 확통을 본 학생, 영어, 그다음에 과탐을 본 학생, 사탐이나 과탐을 본 학생.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중에서 어느 그 반영 비율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그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윗단에 있는 국어, 미적, 기하, 영어, 과탐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뭐 국어라든지 확통도 이제 뭐 사탐을 반영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약간 좀 그 반영 비율도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한번 좀 그 잘 선택을 해서 그나마 이제 뭐 여대다 보니까 좀 여학생들에게는 좀 폭넓게 그 지원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도 뭐 면접을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면접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대하고 순천대 여기는 둘 다 100분의 1을 반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뭐 문과 학생이 이제 오는 게 아니고요. 이과 학생이지만 여기서 이제 목포대 같은 경우는 그 수학과 영어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국어가 잘 나왔던 아니면 이제 과탐이 잘 나왔던 둘 중에 잘 나온 거를 하나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포대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그 과탐은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미적과 기하에 대해서 10%, 과탐에 대해서 5%를 이제 또 가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제 과목을 보더라도 또 그 과목에 대한 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내가 또 성적을 좀 잘 받았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합격 불합격이 좀 결정이 된다는 거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순천대 같은 경우도 미적과 기하에다가 그다음에 과탐을 두 개를 이제 공통으로 하면서 국어나 아니면 영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목포대 같은 경우는 국어나 이제 뭐 과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순천대는 국어나 영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대학에다가 저는 뭐
뭐 국어를 선택해 주세요. 아니면 뭐 저는 뭐 영어를 선택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거에다가 대학에서 알아서 제일 잘 나온 거를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국어가 잘 났으니까 선택 중에서는 좀 국어를 뭐 쳐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비고난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있는 성적을 그대로 그 원서 접수 시에 넣다 보면 대학에서 알아서 다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제 다 국어, 수학, 영어 같으면 이제 골고루 잘 봐서 이제 그걸로 넣을 거냐, 아니면 하나를 망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리는 과목을 이제 대학으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한 선택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석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대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문과와 인문과 자연으로 완전히 이제 구분을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원체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뭐 3명밖에 뽑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이 좀 뭐 지원을 하겠죠. 가군이라고 해도 특히 이제 뭐 문과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가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했던 빵 이제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확인을 하면서 약학계열도 그 정시에 어떤 그런 지원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올해 2022학년도 의학계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 배치 기준표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어떤 뭐 입시 기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입시를 보게 되면 온라인 배치 기준표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발표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느 대학교 의대나 치대나 뭐 한의대는 상위 누적 몇 %를 잡고 그 점수대가 어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온라인 배치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대학마다 위에 있는 상위권의 인원을 과연 이제 몇 %부터 이제 잡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치표의 점수가 점점 내려가면서 폭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나뿐만 아니라 뭐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배치 기준표를 좀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시에서 어쨌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모든 대학들이 다 뭐 이월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발표했던 인원보다는 상당히 조금 인원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뭐 점수대에 조금 하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쟁률도 약간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최상위권 이제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도 좀 경쟁률 추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조금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원서 접수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원서 접수가 정시가 언제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12월 30일부터 뭐 1월 3일까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마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뭐 어떤 대학들은 뭐 1월 1일에 끝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30일부터 해서 뭐 1월 1일 날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대학마다 마감 일정이라든지 또 마감 시간들 있잖아요. 뭐 5시에 마감한다든지 오후 6시에 마감한다든지 그런 시간까지도 충분히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적어 놓고 마감 날쯤에 경쟁률 추이를 꼭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원서 마지막 날 해가지고 그냥 1월 3일이 원서 마지막이니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도 이제 좀 온라인 배치표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입시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는데, 특히 이제 막 모의 지원을 이제 요즘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의 지원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업되거나 하락되거나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우왕좌왕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모의 지원과 또 실제 지원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내 점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잘 계산을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대학의 전년도의 어떤 그런 점수랑도 어느 정도 좀 비교하고 온라인 배치 기준표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지원하는 게 올해 의학 계열이라든지 약학대학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좀 지원 전략을 세워서 올해도 꼭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게 좀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최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